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습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적의 일급 한자, 한자의 조자 원리를 재강하고 있죠. 오늘은 아마 이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한자의 3대 조자 원리 사람, 삶, 자연에서 우리가 자연과 관련해서 동물 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산천, 초목, 그 다음에 천체, 그 다음에 기타. 오늘은 동물은 지난주 했고, 그 다음에 산천, 초목, 산과 관련된, 천과 관련된, 초와 관련된, 목과 관련된 기본 글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천체 관련된 기본 글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기타와 관련된 어떤 기본 글자들이 있는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 초목, 산, 말 그대로 산과 관련된 글자죠. 그 다음에 내천자, 그 다음에 풀초자, 그 다음에 나무 목자.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 자연은 삶의 터전이 자연이죠. 동물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동물이나 인간이나 모두 다 이 산천, 초목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너무 익숙한 것이고 사람과 동물이 의존하는 것이고, 당연히 산천, 초목에서 기본 글자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산 생각하시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겠어요? 여러분들 산과 관련해서 만들어진 글자들이 무척 많습니다만, 뭐 대표적인 글자로 이제 신선선자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이런 상황에 처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기로에 서 있다 그러죠. 이 기자도 보시면 이걸 쓰죠. 기로에 서 있다. 갈림길기. 산에는 가면 항상 왜 그런 말을 씁니까? 산은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고 길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길로 갔어요. 800고지를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올라갔는데 와보니까 잘못 왔어요. 다시 내려가서 그 다음에 1000고지를 올라가야 돼요. 보통 등산을 한번 하고 나면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오게 되면 이런 말 하죠. 농담삼아. 저 북한산 가서 그런 농담 많이 합니다. 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기분은 너무 좋고 하지만 다시 올라가라면 올라갈 수 있을까? 나 100만원 줘도 안 올라갈걸? 몰라, 한 1000만원 좀 다시 올라갈까? 뭐 이런 농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도 힘들는데 내려왔다 다시 그 정상으로 올라가야 된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한번 갔다가 빠꾸에서 다른 길로 간다?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갈라진 길, 그래서 그게 기로라 그래요. 기로에 섰을 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산과 관련된 글자들이 우리 삶에 녹아있고 많이 있습니다. 산에는 뭐가 있어요? 산에는 계곡이 있죠. 계곡의 모습입니다.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어지는 계곡들.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산이 이렇게 있으면 계곡은 어때요? 계곡은 점점 넓어지죠. 산에 계곡이 있다 그러면, 계곡에 하류가 있다 그러면 강에는 삼각지가 있잖아요. 넓은. 낙동강 하구 얼마나 넓습니까? 이 강폭보다는 하구가 훨씬 넓어요. 산도 골짜기보다는 이 끝에 내려올 때 이 골짜기 하부가 훨씬 넓죠. 그 모습을 보던 글자예요. 골곡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유로우십니까? 여유롭다. 넉넉할 유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옷을, 이게 이제 치마는 어때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넓죠. 그래서 옷을 집어넣고 여기에 계곡을 집어넣으면 아래로 내려올수록 점점 넓어지는 옷처럼, 모든 것을 감쌀 수 있는 치마폭처럼, 이게 뭐예요? 넉넉할 유자입니다. 유복하다.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굴곡자가 생겨났죠. 산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언덕 엄자, 바위 엄자, 네,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언덕이라, 산에서의 언덕이란, 산길을 가다가 언덕이란 산에서 쫙 가는데 이렇게 쫙 언덕이 있어요. 돌바위가, 큰 돌바위나 뭐 언덕이 있어요. 여기에 올라서면 이게 벼랑이라 그래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잖아요. 삐쭉 튀어나온 엄청난 이 너른 바위 끝에 서면 경치는 쫙 보기 좋습니다만,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본뜬 글자가 뭐예요? 벼랑 엄자, 언덕 엄자, 언덕 한자입니다. 벼랑입니다. 이 벼랑에서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제 액자죠. 벼랑에서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쳐다보는 모습이 뭐예요? 그게 위험할 유자죠. 그래서 이 벼랑 관련된 기본 글자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산을 가다 보면 바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돌석자도 삐쭉 튀어나온 엄청난 큰 바위돌에서 돌석자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산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구슬이 있죠. 구슬옥자. 그 다음에 금속이 뭐가 있어요? 쇠금자가 있죠. 네. 산에 가면 계곡이 있고 벼랑이 있고 돌이, 바위가 있고 구슬, 이 돌보다는 좀 귀금속이 구슬이고, 그 다음에 쇳덩어리 같은 것은 금속이고, 이게 다 산과 관련된 기본 글자입니다. 그러면 돌을 깎고 구슬을 깎아서 다듬어서 쇠를 다듬어서 귀금속을 만들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장인이 하죠. 그래서 장인 공자까지 산과 관련된 기본 글자로 보시겠습니다. 이 쇠금자는 뭐 쇠를 주자는 가마의 모습이다, 뭐 또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금속의 모습, 여러 설이 있어요. 아무튼 이 쇠금자는 금, 은, 동의 금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쇠와 관련된 글자가 이게 의미 요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은도, 그렇죠? 동도 다 이게 집어넣죠? 이게 의미 요소예요. 금속이다. 자, 내 천자는 구불구불 이렇게 물길이 흘러가잖아요. 그 구불구불한 물길에서 내 천자를 만들어냈어요. 산을 휘감고 돌아가는 모습에서 똑같은 글자예요. 내 천자. 내라는 것은 뭡니까?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은 흘러가잖아요. 바위에 부딪히고 흘러갑니다. 어디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과 안 싸워요. 비켜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의 말도 뭐가 돼야 돼요? 내처럼 흘러가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말이 교훈하다, 훈계하다 할 때 가르치는 자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선생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말을 하는데 어거지 말을 해요. 훈계가 아닙니다. 훈련이 안 됩니다. 훈육이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말. 그러니까 내를 이용한, 내천자를 이용한 글자들이죠. 내라는 것은 물이죠. 물숫자. 물숫자는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숫자. 이것도 물이 흘러가는 모습, 오늘 본뜬 글자예요. 물숫자입니다. 이것이 본 글자, 다른 글자 쓸 때, 그 다음에 이건 아래 편에 올 때, 뭐 물숫자는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길영자. 물에서 떠내려가서 헤엄치는 사람이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 냇가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이에요. 떠내려가잖아요. 이 모습인데, 이 냇가가 쫙 이어져 있잖아요. 길게. 그래서 쭉 떠내려갑니다. 길게. 길다에 사람이 헤엄치는 모습인데 길영으로 쓰이니까 여기에 물 숫자를 더해서 원래 의미를 살리는 글자가 헤엄칠 영자입니다.
자, 물숫자는 이제 보셨고, 이 글자 이제 아래 편에는 글자죠. 여러분들 클 태자라고 해요. 태산, 태산, 뭐 이런 큰 산, 클 태자입니다. 그 다음에 태산북두란 말이 있죠. 태산북두, 아주 큰 산을 태산북두. 근데 이 클 태자가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것은 양손을 지켜든 장정이 이 물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큰 이 양손에 어린아이들을, 보따리들을 이렇게 머리 위에 이고 어깨에 쥐고 메고 강을 건너잖아요. 이 물살이 센 곳, 강폭이 넓거나 물살이 센 곳을 건너갈 때는 이 정장정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목마해서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해서 클 태자입니다. 태산, 큰산, 북두. 북쪽에 또 있는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은 뭐예요? 별의 왕으로 본 거예요. 가장 밝은 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태산, 북두하면 가장 큰 것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존경받거나 뭐 이렇게 이런 그 사회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을 태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을 태두라 그래요. 태두. 그죠? 들어보셨죠? 태두. 태산북두, 태두 뭐 이런 말 씁니다. 클 태자에 보시면 물 숫자가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과 관련된 글자는 또 이 뭐가 있어요? 이 기운 기자가 있죠. 구름 운자가 있죠. 비우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그 수증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 글자죠. 김기자. 그래서 물수가 집어넣으면 김기, 기운기 이래가지고 기차. 여기에 단독사항이 여기 안 되니까 쌀미 넣으면 기운기. 그렇죠. 밥할 때도 김이 올라오고 밥 먹으면 기운이 나고. 이 구름 문자도 이 하늘에 매달려 있는 구름의 모습을 보는 글자예요. 구름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우자는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는 글자입니다. 비우자죠. 이것이 이제 물과 관련된 기본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우자와 관련된 글자 가운데서 뭐 여러 흥미있는 글자 많습니다. 하나만 소개하면 이게 있죠. 여기 손이죠. 손. 만질 수 있는 비가 뭐예요? 그게 눈이죠. 물인데 만질 수 있는 물, 만질 수 있는 비, 눈 이렇게 만나요. 눈설자. 아주 재밌는 글자죠? 흥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산천, 천 다 보셨거든. 풀을 초자, 목자. 이 풀초자는 쌍날 철자, 그 다음에 풀초자, 그 다음에 풀 3개, 풀회자, 그 다음에 수풀 우거질 망자, 이렇게 4글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싹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쌍날 철자입니다. 단독사항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싹이 올라와서 2개, 이게 풀초자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쓰죠. 그래서 풀초 그럽니다. 요 풀 이러면 식물이잖아요. 풀. 그죠? 그래서 이 풀초자는 식물 관련된 글자의 음유서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요 3개자는 이제 요렇게 해서 풀회자입니다. 여러분들 화해단지라 그러죠. 풀. 꽃하듯 꽃도 풀이죠. 화해단지합니다. 풀회자입니다. 요 이제 수풀 우거질 망자, 자풀 우거질 망자, 요게 이제 재미있는 글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다가 장사 지냅니까? 숲속에다가. 이 밑에 있는 요 글자가 요거죠, 요거. 요 글자입니다. 죽은 사람을 어디에다가?
숲속에다가 파 묻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장자가 됩니다. 자, 태양이 떴어요. 자, 어디로 들어갔어요?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없을 막자죠. 우리 이 망자는 삶에서 글자 가운데 아주 많이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풀에서 생겨난 글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과 관련된 글자에는 또 생자가 있고 아니불자가 있고 세상 세자가 있고 부풀 부자가 있습니다. 요 생자는 이렇게 삐죽이 올라온 대지를 뚫고 올라온 새싹의 모습 날 생자입니다. 요 아니불자는 이 대지를 아직 뚫고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잔뿌리가 쫙 있어요. 막 뚫고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도 바깥으로 나오지 못했대서 안일부가 된 글자입니다. 아니다, 부정 이런 뜻을 갖게 된 글자예요. 요 세상 세자는 나무에서 움이 막 트고 있는 모습이죠. 나무에서 움이 트는 모습이에요. 나무에서 움이 튼다는 것은 이제 이파리가 된다는 거고 꽃이 된다는 거고 열매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왔다. 세상 세자입니다. 새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이제 한 해 나무에서 모든 싹이 다 이제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월동을 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순이 나오고 순이 자라서 이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되고 한 세대가 가다 할 때 세상 세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풀부자는 이 땅바닥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거는 땅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라죠. 그러면 처음에 막 올라올 때 이 땅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이 터지기 전에, 나오기 전에 땅이 막 부풀어 올라. 그러면 이제 곧 나오겠구나. 여자가 임신하면 배가 커지면 곧 애가 나오겠구나. 땅이 막 부풀어 올라. 그러니까 뭐요? 부풀 부자입니다. 침부라고도 그래. 침 놓으면은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부풀 부자입니다. 언제 써요? 사람이 부풀어 올라서 배가 된 거죠? 곧 배자입니다. 사람이 늘어났어요. 곧 배자예요. 자, 두 배로 물어줘야 돼요. 배상할 배자예요. 이 부자, 부풀 부자, 늘어날 부자입니다.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때 부자, 부서가 생긴다는 거죠. 부서를 갈라줘야 돼요. 갈라야 돼요. 그래서 산천 초목에서 이 초자와 관련된 글자들, 기본 글자들이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자, 이제 나무 목자. 나무는 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런 모양에서 생겨난 글자들이죠. 나무 목자. 나무목과 관련된 나무를 통나무가 되면은 반을 짜갈려서 그렇죠? 조각장자, 조각편자. 나무의 반을 갈른 모습이죠. 조각장, 조각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각에다가 개의 형상을 새기거나 동물의 형상을 새기거나 뭐 지도를 그리거나 형상 상자가 된 거죠. 이것이 이 자루병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요게 뭐야? 탁자 다리잖아요. 자루병 그러면 탁자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목재죠. 그래서 안석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안석괴. 안석이란 건 뭐예요? 안석. 요즘 쓰는 말이 아니어서 안석괴 요즘 쓰는 말은 아닌데 이게 이제 옛날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그 임금님은 이제 보호자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땅바닥에 걸터 앉는데 자부동이라고 방석이 있잖아요. 근데 벽에다가 이게 이제 벽이 이렇게 있으면
벽에 기대서 앉을 수 있도록,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푹신푹신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석 비슷한 것들의 모습에서 안석, 의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안석 괴자. 나무는 이제 대나무도 있잖아요. 대나무 마디에서 이렇게 그죠? 마디가 있죠. 요 글자가 대죽자입니다. 대나무를 잘라 가지고 가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글씨를 탁 쓴 다음에 묶어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책자죠. 네. 책자입니다. 가늘게, 그래서 이게 죽간 이런 말이죠. 죽간. 네. 대나무를 가늘게 만들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글을 써서 옛날에는 둘둘 말아가지고 놨죠. 네. 그게 책이었어요. 네. 과거에. 그래서 요 모습이 책자고 요게 요 모습입니다. 대나무로 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요게 이제 나무와 관련된 기본 글자들이에요. 나무와 관련된 기본 글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요것이 안석이었는데 안석에 요게 기댈 역자인데 요게 기댈 역자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뭐처럼 생겼어요? 이것처럼 생겼죠? 그렇죠. 요게 기댈 역자인데 여기 오늘날로 말하면 병상, 그러니까 이제 들것 있잖아요. 들것. 병상에다가 환자가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환자를 이 들것에다가 옮겨 놓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히 쉬고 있잖아요. 기댈 역자입니다. 요 글자는 전부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병과 관련된 글자,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암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병자. 다 병과 관련된 글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산천초목, 산천초목과 관련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모양, 모습, 또 그런 물건들에서, 사물들에서 이런 글자들이, 기본 글자들이 탄생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